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를 켜고 아무것도 안 밟고 있으니까 과속을 딱 절제해 주네요. 그러니까 앞차가 쓰면은 나도 같이 쓰니까. LPG 차량이 있는데 LPG 차량은 장단점이 뭘까요? LPG 차량이 연비가 안 좋아요. LPG 차량이 우선 연비가 안 좋고, 연비가 리터당 5km 정도 나와요. 그리고 3,500cc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좀 많죠. 9인승일 경우에 자동차 세금을 cc당으로 내니까 디젤보다는 자동차 세금이 좀 높고, 그리고 저는 디젤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디젤이 이게 한 10년 정도는 디젤 차가 운행이 될 겁니다. 디젤 차가 그렇게 쉽게 없어지기 힘들어요. 저는 트럭이나 버스까지도 모든 걸 다 바꾸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디젤 차량이 앞으로 10년까지는 갈 수 있어요. 현재로서는 디젤 차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 얘기를 해드리죠. 디젤 차 아직 나쁘지 않습니다. 승용차들은 지금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나 그리고 휘발유,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렇게가 지금 막 혼합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전기차들 단점이 있어요. 핸드폰하고 똑같아요. 한 4, 5년 정도 된 전기차들은 그때부터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유튜브 검색해 보면 한 5년 정도 된 전기차들 단점 나오거든요. 연비가 뻥연비입니다. 이게 몇 킬로 갈 수 있다라고 나오지만 실제로 그만큼 가지 못해요. 핸드폰하고 똑같아요. 갑자기 그 배터리 게이지가 빨리 떨어지는 거 그거하고 똑같아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디젤차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디젤차 괜찮아요. 스타리아가 유턴이 편해요. 스타렉스보다 스타리아가 유턴이 편합니다. 사실 유턴을 하려고 그러면 3차선은 돼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불법 주차한 차량들 있잖아요. 그 유턴이 되게 힘들거든요. 회전 반경이 스타리아가 짧아요. 그래서 좀 불법 주차한 차가 있더라도 돌리면은 웬만하면은 다 유턴이 가능합니다. 근데 스타렉스는 불법 주차한 차량이 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갱신이 되거든요. 근데 스타리아는 좀 넉넉하게 되는 편이에요. 이 핸들 자체가 딱 그립감도 제가 봤을 때는 여자분들도 괜찮게 그립감이 들어올 것 같아요. 손 큰 사람한테는 살짝 작을 수도 있는데 제가 손이 작아가지고 저한테는 약간 스포티하게 잘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그게 사이즈가 아마 카니발 핸들하고 같을 거예요. 4세대 네, 4세대 카니발하고 SUV하고, 내가 알기로는 SUV하고 사이즈가 같다고 들었거든요. 제네시스도 좀 얇은 거로 들어간다 했는데 다 비슷한 걸로 요즘 하는 게 트렌드인가 봐요. 만약에 3천만 원이 있다, 튜닝값 제외하고 튜닝은 한 1,000만 원 한다 치고 차를 3천만 원으로 예산을 잡고 있다 하면 어떤 차를 추천하시나요? 그거 애매한데. 왜냐면 차값이, 저는 새 차를 추천을 드려요. 새 차를 추천드리니까 3천만 원대에 살 수 있는 새 차가 스타리아 카고밖에 없어요. 그 차값 3,200만 원에다가 가장 기본 사양 꾸민다고 그래도 한 1,000만 원은 1,000만 원 든다 그러면 딱 4,200만 원 되는 거거든요. 1,000만 원이면 에어컨 넣기 좀 힘들죠? 1,000만 원 넣으면은 침상하고 그냥 전기 히터까지만. 전기를 270하고 에어컨을 넣을 수 있지 않나요? 에어컨 넣을 수도 있어요. 이게 에어컨 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저는 스타일이 많이 해봤자 2박 3일이니까 2박 3일 에어컨 써봤거든요. 270 쓰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270으로도 에어컨이 필요한 사람은 예산 안에서 하려면 전기량을 좀 줄이고 에어컨을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잠잘 때만 키면 되니까요. 잠잘 때만 편안하게 잘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쓰는 거지. 에어컨은 일단 있으니까 쓸 수는 있잖아요. 계속은 못 쓰더라도. 그리고 전기는 추가가 비교적 쉽지 않나요? 근데 에어컨은 다 뜯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에어컨을 단다 그러면 맨 처음부터 하는 게 낫죠. 다 뜯은 다음에 바닥에 이제 안 보이는 데에다 설치해야 되니까 기존에 있었던 구조물들을 다 뜯은 다음에 설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에어컨하고 무시동 히터, 전기는 한다 그러면 동시에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시공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근데 확실히
이렇게 왕복 40분인 거를 왔다 갔다 해도 1시간 20분인데 스타 X로 1시간 20분 운전하는 거랑 스타 리아를 가지고 1시간 20분을 운전하는 거는 피로도에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배가 되니까.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운전할 때는 스타리아 진짜 편해요. 그냥 부산 정도 가는 것도 굉장히 편하게 갑니다. 이게 저번에 친구들이랑 군산까지 쉬지 않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운전하고 왔다 갔다 왕복을 했는데 그렇게 피곤하지 않았어요. 스타리아, 스타렉스 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편합니다, 스타리아가. 그러면 차값으로 4천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튜닝을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어떤 걸 추천하세요? 4천으로는 이제 라운지 9인승은 사기 어렵잖아요. 라운지 9인승에서 몇 가지 옵션을 빼야죠. 풀옵션을 안 하고. 썬루프를 빼고 뭐 몇 가지 옵션을 빼면 라운지를 살 수가 있죠. 4천 초반에 살 수 있겠네요. 4천 한 1, 200 정도. 이제 안전에 관련된 거나 운전 편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풀옵션으로 사는 게 더 나아요. 지금 이 기능도 한 5년 정도 지나면 또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게 구형 기능으로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사견으로는 차도 이제 핸드폰처럼 5년 주기로 그냥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썬루프가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이런 옵션은 못 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썬루프는 이쁘고 약간 우아인데 이거는 사람 자체의 편함이니까 네, 피로도를 줄여주는 거라 이게 우선순위가 맞는 것 같아요. 옵션을 뺀다고 하면은. 썬루프 옵션이 그때 한 80만 원 줬던 것 같았는데. 근데 80만 원에 예전에도 썬루프가 80만 원 정도 했을 거 아니에요, 옵션이. 예. 근데 예전 차량들, 그러니까 구형 모델들의 퀄리티에 비해서 정말 가성비 있게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썬루프가 넓게 나온 거지 뭐 기능이 없어요. 별다른 기능이 없어요. 그냥 넓고 그냥 광활하다. 그냥 위에가 천장이 그대로 보인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스타리아에서 4천만 원에 꾸역꾸역 살려고 해서 그렇지 SUV 차량을 살려고 그랬던 분들이 이미 소렌토도 웬만한 옵션 넣으면은 5천만 원 가까이 돼요. 이 앞에 있는 신형 소렌토가 옵션 조금 넣으면 5천인 거예요. 네, 5천 넘어요. 그러면 스타리아 풀옵션에다가 조그마한 캠핑카로 살 수 있으니까 물론 승차감은 좀 다르겠지만 자동차 활용도 면에서는 캠핑까지 겸할 수 있는 차량으로 뭐 소렌토 가격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스타리아 캠핑카 나쁘지 않죠.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여러 대 운영하는 것보다는 차 한 대 갖고 이런저런 용도로 쓰는 게 그게 더 현명한 선택 아닌가. 근데 저도 같은 가격이면은 어차피 소렌토도 달리는 차는 아니잖아요. 막 달리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에서 달릴 수도 없을 뿐더러 용도가 굳이 명확하지 않다면은 명확하게 만든 스타리아 5천만 원이 소렌토 5천만 원보다 저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튜닝을 해도 6천 언저리잖아요. 근데 아이오닉이 6천 조금 안 되지 않나요? 5천 얼마로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좀 고급차를 탔던 사람들은 캠핑카를 다 꾸몄을 때 6천 안쪽이라고 하면 싸네 이 생각을 해요. 이게 저렴한 차를 탔던 분들은 뭐가 그렇게 비싸라고 생각하지만 뭐 외제차를 타봤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 사이즈에 이런 캠핑 기능이 있고 전기 있고 안에 히터 있고 뭐 무시동 히터 있고 무시동 에어컨까지 달려있는데 6천 정도밖에 안 해? 그러면 굉장히 이 정도면 살만한데? 이 얘기부터 해요. 안 비싸네. 딱 그 얘기부터 합니다. 이 차로 가속력 있게 탈 일이 없잖아요. 내부에 캠핑카면은 내부의 짐들도 많이 갖고 다니기 때문에 이 차를 뭐 급가속을 한다든가 급출발을 한다든가 급정거를 한다든가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출퇴근용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막 그렇게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 연비도 차량 크기에 비해서 스타렉스 대비해서 너무 많이 발전한 모습이고
이 데일리카 쓰시는 분들이, 이게 도심지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이 잘 돼 있으니까 차를 잘 안 갖고 다녀요. 그래서 1년에 10,000km를 못 넘습니다. 얼마 타지를 못해요. 그러면 주말에만 잠깐 타는 거거든요. 중고차들 보면은 주말에만 잠깐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1년에 10,000km를 못 넘어요. 상당수의 많은 중고 차량들 보면 1년에 10,000km 못 넘습니다. 지금 이게 몇 년 된 차죠? 2년 됐어요. 2년 됐는데 11,000km 타셨네요? 그렇죠. 2년 됐는데 2년 약간 안 됐구나. 1년 한 6개월 됐네요. 1년 6개월. 횟수로는 3년 되신 거 아니에요? 작년 4월 달에 차를 받았으니까 지금 1년 6개월 됐네요. 1년 6개월.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데는 그렇게 그 차를 오랫동안 탈 수가 없어서 차를 여러 대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봐서 사치일 수 있어요. 차는 자주 타는 게 이익이거든요. 장기간 자주 타는 게 차량 가격을 뽑는 거예요. 뽑는 거. 그 감가가 떨어지는 비율이 굉장히 빠른 편이기 때문에 자주 타는 게 최고의 이익입니다. 만약에 차량 한 대를 도심지에 계신 분들이 차를 산다 그러면 주말밖에 거의 안 쓸 테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구입을 해 놓으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거의 평일날은 그냥 두고 다니실 테니까. 이것도 타워만 못 들어가지 일반적인 승용차들이랑 비슷하게 다 다닐 수 있잖아요. 요새 그러니까 지하주차장 2.1m가 대부분이거든요. 지금은 웬만한 지하주차장은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마트 주차장 이런 데 다 들어갑니다. 타워형 주차장은 모하비 정도 되는 SUV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스타렉스에 들어가는 엔진은 포터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화물차에 들어가는 엔진이 들어가 있고, 이 차는 카니발하고 소렌토하고 같은 계열의 엔진이 들어가요. 그래서 엔진 자체가 조용합니다. 제가 자꾸 속도를 가늠을 못 하는데 스타렉스 그 엔진 소리만 듣다가 이거를 들으니까 몇 킬로인지 이제 가늠이 자꾸 틀리게 돼요. 이 정도면 스타렉스는 50인데 하면은 이 차는 50이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한 20km 정도 오버돼 있죠. 네. 근데 또 카니발이랑 스타렉스 중에 고민하던 분들도 스타렉스는 아무래도 화물차에 대한 그 인식이 강하잖아요. 스타리아랑 카니발을 두고 생각을 하면은 카니발이 따라올 수 없는 그 공간감이랑 개방감이 있어서, 만약에 캠핑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 카니발보다 스타리아가 더 나아요. 이 차는 4륜 구동이에요. 카니발은 4륜 구동이 없습니다. 이 차는 지금 이 차는 H트랙에 들어가 있는 4륜 구동 차량이라서 뭐 웬만한 눈길 정도는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진흙이나 이런 데를 그 정도의 능력이 돼요. 그 버튼을 눌러보면은, 모드 버튼을 눌러보면은 각 바퀴로 동력을 어떻게 배분하는지가 나와요. 보면은 그걸 보면은 얘가 나름대로 4륜 구동이 각 바퀴마다 분배를 해서 동력을 전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눈길 같은 데나 이런 데에서 그냥 스타렉스는 일부러 4륜을 넣어야 돼요. 근데 이 차는 항시 4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전륜으로 다녀요. 이 차는 원래 설계했을 때 전륜 기반으로 만들어진 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평지에서 전륜으로 달립니다. 근데 출발하거나 이럴 때는 4륜으로 달려요. 그래서 이 가격에 대체될 수 있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스타리아가 어떻게든 팔릴 수밖에 없다. 뭐 아무리 모델이 예쁘지 않고 뭐 가격이 어쩌고 하더라도 이 가격대에 맞출 수 있는 차량은 유일무이합니다. 만약에 이게 폭스바겐이나 이런 차량이었다 그러면 4,500만 원이 아닐 거예요. 한 8,500, 거의 8, 9천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주는 기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운전하는 재미는 조금 떨어져요. 근데 이런 차에서 운전하는 재미를 찾는다라는 것도 뭐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운전하는데 확실히 스타렉스는 집중을 해야 되니까 이 하는 맛이 있는데 이거는 좀 재미가 없네요. 확실하게. 아니, 만약에 이미 카니발이 있다 그러시면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거를 하시는 게 맞죠. 근데 새로 산다 그러면 카니발이 가격이 더 비싸요. 아마 한 200만 원 정도 비쌀 거예요, 풀옵션에. 근데 이 차는 풀옵션 하면은 4륜 구동까지 해갖고 4륜 구동까지 넣을 수 있고 내부 공간이 더 넓으니까
물론 승차감은 카니발이 더 좋겠죠. 근데 어차피 캠핑 용도로 살 거면은 저는 사륜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일단 공간이나 개방감에 있어서부터 카니발을 살 이유가 없어진 것 같아요. 평소에 스타렉스를 타다가 스타리아를 타면서 제가 느낀 것들 위주로 리뷰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스타렉스랑 스타리아는 많이 다른 차 같고요. 스타렉스하고 스타리아는 완전히 다른 차야. 이름을 다르게 한 이유가 있어. 내가 봐서는 스타리아를 가격을 더 비싸게 받고 싶었을 거야. 왜냐면 요거 윗단계 모델이 스타리아가 있고 솔라티가 있거든. 솔라티는 8천만 원이에요. 솔라티는 8천만 원이야. 그러면 솔라티 다음에 스타리아인데, 그럼 원래대로 하면 스타리아는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500만 원에서 아마 내년에 올라갔고 이것저것 뭐 옵션 끼면 5천 언저리까지 가지 않을까. 이제 폭스바겐 T9인가 하는 모델이 있어요. 그게 스타렉스하고 비슷한 사이즈의 크기인데, 그게 내가 알기로는 만약에 수입된다 그러면 거의 한 8천만 원에서 8,500 정도 되거든요. 스타렉스 타는 사람이 스타리아 리뷰를 해봤는데요. 스타리아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장치가 신경을 덜 쓰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의 신경을 안전장치들이 덜 쓰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근데 저는 몇 번 그 안전장치 도움을 받았거든요. 옵션 값을 뽑으신 거예요? 나는 뽑았다고 봐요. 옆구리 박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밖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해서 어라운드 뷰 보니까 잘못했다간 그걸 밟았으면은 그 차 그냥 큰일 날 뻔한 게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왜 스타렉스에는 후방 카메라도 안 달아주셨나요? 그때는 후방 카메라 안 달아도 뭐 운전하는데 뭐 어려움이 없었으니까 했는데, 이제 이 차를 타다 보니까 지금 와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후방 카메라를 달 걸. 그리고 스타렉스 후방 카메라가 해상도가 안 좋아요. 옛날 모델이라서 해상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주차할 때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게 어라운드 뷰도 있지만 그 후진을 할 때 후미등의 밝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후미등 되게 어두워요. 그게 원래 어두운 거예요? 원래 어두워요. 그 스타렉스가 후방 카메라 있는 버전은 제가 못 봤는데, 없는 버전을 타고 있는 입장으로서 뒤에 있는 거울을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심야에는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라운드 뷰로 주차를 하게 되면은 지금 우측 백밀러, 우측 사이드 미러가 잘 안 보이는 상태예요. 어둑어둑해서 우측 카메라로 보여지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느껴지는 그 밝기랑 여기 카메라에 보여지는 이 밝기랑 이 밝기가 더 밝아요. 제가 느끼는 이 밝기랑 여기서 비춰주는 밝기 중에 이게 상당히 밝은 편이에요. 지금 우측 사이드 미러나 좌측 사이드 미러를 보면 안 보이거든요. 이게 거의 누가 옆에서 후레쉬 비춰주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승합차 정도 되는 규모를 처음 타시는 분들은 우측 앞에를 많이 해드셔요. 우측 앞에도 그렇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 2열 옆에면 굉장히 많이 긁어먹어요. 여기. 왜냐면 회전 반경을 넓게 돌아야 되는데, 작은 차에 비해서 회전 반경을 넓게 돌아야 되는데 좁게 도니까 옆에 기둥 같은 거나 밑에 튀어나온 거에 많이 밑에를 봤거든. 내 오른쪽에 뭐가 나와 있는지가 상세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보면 저 주차 금지 팻말 자체를 제가 여기서 실물로 인지하지 않고도 얘가 어디 꽂혀 있구나를 알기 때문에 부담 없이, 스타렉스보다 훨씬 부담 없이 주차를 할 수 있죠. 기존에 뭐 소렌토 20년을 탔다 이런 거랑 상관없이 스타렉스 규모의 크기의 차를 운용해보지 않았더라면 전 초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타렉스, 스타리아에 대한 공간을 처음 느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되게 도움되는 옵션인 것 같아요. 실제로 오래 운전을 하시던 분들도 스타렉스를 사오셔서 주차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